안녕하세요. 여기에 이제 써지기는 일단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경기고 내신 대비 설명이라고. 근데 사실상은 제가 이제 앞에 그 한영외고 내용을 좀 실었었는데, 한영외고 학생들도 이거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교과서가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가 같은 거를 떠나서도 경기고 문제가 좀 그 일반 고등학교 내신 문제하고 좀 틀리게 좀 외고스럽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영외고 문제 유형하고를 봤을 때 보면은 그 일치 여부가 일단은 대부분 이제 영어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휘하고 어법이 좀 강조가 되는데, 이 두 학교에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이 정도요. 그러니까는 일치 여부에서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다양한 방식을 들어가는데, 경기고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문제 출제 유형에 있어서 특정 유형을 얼마나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그런 차이는 약간 있는데, 두 학교 다가 어법 어휘 이쪽을 이제 무척 강조하더라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 작문형이 이제 좀 더 많다 하는 거.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부분은 뭐까지 그 여기와 관계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보는 게 낫냐 하면은, 이게 지금 교재 자체가 능률 1이요. 능률 1 김 누구더라?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김 선생님 거. 이분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 능률 1 김을 그 학교에서 이제 그 교재로 쓰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잠깐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바로 그냥 진행을 하면서 봐보죠. 설명 자체는 그러니까는 그 경기고 쪽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서 한영외고 스타일하고 뭐 어떤 차이가 좀 있나 이제 이 정도. 근데 한영외고는 이제 제가 앞에 좀 미리 그 촬영을 해놨어요. 촬영을 해놨는데 구경은 이제 한 100명 정도 구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눌러보고 그냥 말았던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듣는 바로는 오늘이 10일인데 11일인데 17일부터인가 아마 제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그 네임밸류가 없다 보니까 현재 등록자가 2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두 학생은 복받은 학생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경기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그 같이 해왔던 선생님이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대부분 가겠죠. 거기서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한 2명 올래나? 아니면 더 올지 많이 오길 바라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고 나면은 그 결과에서는 복받았다 하는 뭐라고 해야 돼? 그 느낌이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 여러분이 저를 믿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좀 믿어달라 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그 일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경기고 쪽하고 한영외고 스타일 쪽에 좀 맞게 이제 변형을 제가 했지, 일반 고등학교용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제 일부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경기고하고 한영외고하고의 초점을 맞춰서 일단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그건 좀 이따 이제 그 뒤에 설명을 할 테니까는 보시면 되고, 우선 경기고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래요. 일반 문항이 25개가 나오고 서술형이 10개가 나오는데 10개가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대체로 주제 제목 뭐 이제 요지 뭐 지시 대상 이런 형태들은 일반 고등학교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항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는 주제 요지 제목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쉽다 보니까는 그냥 하나씩 정도만 그냥 대충 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준비를 확실하게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난이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는 쪽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문장 삽입, 주제 제목 이거 뺐습니다. 다 빼버리고, 문장 삽입이, 이거는 이제 2018년, 그러니까 작년 얘기죠. 작년도 중간고사하고 작년도 1학기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2개를 제가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문제가 딱 일정한 게 아니라 조금 차이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법 이쪽에서는. 근데 문산 문제가 3개 있고, 기말에서는, 1학기 말에서는 4개 있고, 근데 이 차이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2개씩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일치여부에서는
1학기에서는 4개가 나왔고요. 아니, 1학기 이제 중간에서,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3개가 나왔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체부 그러면 거의 한글로 주잖아요. 근데 한글로 준 게 4문제 중에서 중간고사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3개가 다 영어로 나왔다 하는 거죠.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뭐랄까? 조금 시간상의 부담이 좀 더 이제 있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경기고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결정적인, 그러니까는 뭐라 해야, 등급 결정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등급 결정이니까는, 등급 결정 요소는 못 된다 하는 거예요. 왜 못 되냐 하면은, 여기서 등급 결정이 나게 돼버리면은, 아예 이 부분은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작살나는 경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를 봤는데, 특이하게 이만큼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바뀜에 따라서 좀 더 뭐라 할까? 어법을 좀 더 많이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큰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이제 수능 형태라든가, 이쪽으로 문제를 낸다 그런다면 사실상 어법 문제를 8개까지 내지는 않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8개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기말에서는 4개를 냈고. 근데 이 어법 문제 자체가 사실상은 엄청나게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어법 문제에서도 A, B, C형이 있잖아요. 그죠? A, B, C 선택형은 사실상 난이도 자체에서는 낮고 이게 등급을 결정을 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이 경기고 문제에서 같은 건 어떤 게 있냐면 A, B, C 형태는 하나 내지 2개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A, B, C가 아니라 A, B, C가 있고 어떤 경우는 A, B, C, D 이렇게 이제 항목이 늘어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되면 25%는 더 늘어나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이 형태들이 아니라 어법 자체를 어떻게 내냐면은 이 전체 지문이 있다 그런다면은 뭐 1에서부터 1, 2, 3, 4, 5, 6, 7 그러면은 8번 심지어는 8번까지 있어요. 8번 내지는 9번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틀린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틀린 것끼리 짝지은 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서술형이 또 어떻게 되냐면은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 해놓고는 그 틀린 것을 옳게 고쳐 쓰시오, 이게 이제 서술형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척 어렵죠. 그러니까는 체감 난이도라는 것은 이때 어법 문제가 4개 나왔을 때에 비하면 여기서 8개가 나왔을 때는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고 등급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버리는 게 이제 이 부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어느 시험을 어떤 선생님이 냈는지를 안 되면은 좀 더 완벽한 준비가 되겠죠. 근데 출제자가 누군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학생이 가르쳐 주면 모르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출제하는 방향이 이렇다면은 아예 여기에다가 준비를 초점을 맞춰서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맞춰서 해버리면은 전체적인 커버가 된다. 이 생각이요. 그럼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이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문제를 제가 어떻게 변형을 했는가를 가지고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휘 문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A, B, C인데 이것도 A, B, C가 아니라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휘 자체가 A, B, C 하는 형태로 나온 것은 1개가 나올 때 있고 2개가 나올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자체는 변별력은 이 경우에는 없어요. 사실상. 이 경우는 낮다 하는 겁니다. 변별력이 없다.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이제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어휘가 전체 지문이 있다 그러면 여기 A, B, C, D, E, 뭐 F, G, H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나 4개로 있는 게 아니라 쫙 연결해 놓고 빈칸 첫째 한 단어 철자만 주든가 여기도 철자만 하나 주든가 철자만 주든가 해놓고 이걸 다 써 넣으시오. 이 꼴이 있어요. 어휘 문제 자체가. 그리고 또 이제 사전식인 그러니까 채워넣기 꼴이 있고요. 또 A, B 빈칸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빈칸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요약문을 써주고는 요약문에 빈칸을 3개 내지 4개 해놓고 요약문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이제 또 어휘가 또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기도 하고 사전식 풀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특정 단어에 대해서 번호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본문에서 그러니까는 사전식 풀이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데피니션을
준 다음에 이제 영어로 이제 딱 설명이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예문이 나와요. 예문이 나온 다음에 예문이 쫙 나왔을 때 예문의 특정 부분을 가로를 쳐놓고 이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를 여기에 써놓으셔. 내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의만 주어진 상태에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여기다 그냥 여기는 이제 문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문장이 있는 상태인데 문장이 없는 상태에다 그냥 바로 정의만 해주고 위에서 찾아 쓰시오. 이 형태가 있고요. 참 재밌죠. 그리고 이제 장문 형태로 해가지고 또 이제 장문 속에서 특정 단어를 이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깨지게 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이 부분에서 깨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 작년도 그 1학기 중간에서는 이 어법이 8개 나오고 기말에서는 4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1학기에서는 이런 형태의 단어가 또 몇 개가 나오면은 7개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기말에서는 중간에서는 7개가 나와버리고 기말에서는 5개가 나왔다 하는 거죠. 5개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또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법이 이 중간고사였다 치면 여기서 이 8개 어법이 나오고 여기에서 어휘가 이렇게 나오고 했을 때 이건 시간에서 학생들 죽이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게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까다롭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경우에 비하면 훨씬 까다로운 정도가 훨씬 심해져서 시간 압박이 사실상 중요 문제 부분에서 시간 압박이 30%막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늘어나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압박에서 깨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이쪽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쪽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장문은 이제 좀 그 학생들 입장에서 열심히 해놓으면은 그 커버는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장문이라는 것이 없는 문장을 준다기보다는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휘 배열을 막 흐트러 놔요. 물론 이제 어휘를 다 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단어를 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철자를 달리, 그러니까 품사를 달리 해놓는다까, 내지는 단복생을 달리 해놓는다까 해가지고 그걸 조건으로 걸어요. 딱 몇 단어만 사용하시오. 내지는 주어진 단어만 이용하시오도 있고, 주어진 단어 외에 다른 거를 뭐 써도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조건으로 붙기도 하고,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문은 기본적으로 4개에서 5개 정도가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충분히 연습을 그냥 해 놓는다면은, 뭐, 오히려 어휘나 문법에서보다는 장문 쪽이 좀 더 쉬울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선은 여러분 이제 이번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반 문항이 25개고 서술형이 10개란 말이에요. 그죠? 서술형이 10개인데 서술형 10개라고 했을 때 근데 실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서술형인 것 같지만은 그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 많다 하는 거죠. 장문의 형태도 그렇고 어법을 고쳐서 그죠? 그 수정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 이런 경우까지 그리고 어휘에서도 그 단어 첫 글자만 준 상태에서 7개, 8개를 그냥 동시에 써넣게 하는 경우까지가 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내용은 철저하게 이제 돼야 된다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퍼센트가 결국 35개 중에서 10개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이 봤을 때 서술형을 10개라고 하지만은 어휘 형태에서 이게 1, 2, 3, 4, 그러니까 A, B, C, D, E, F, G, H, I 이렇게 나와버린다 치면 이 항목 자체가 5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5개가 아니라 7, 8개, 9개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문항은 하나인 것 같지만, 한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 다른 학교 문제에 비하면은 2배가 돼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찌됐건 간에 이게 최소한 이 서술형이 30에서 그러니까는 그 35% 정도까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를 해가지고 앞부분에서 일반 문제, 일반적인 이 문제에서 이걸 다 맞는다 할지라도 결정은 이 부분에서 다 결정이 나버린다 하는 겁니다. 시간도 여기서 깨지고 정확하게 등급은 여기서 난다. 요게 이제 한영외고 스타일도 이제 거의 비슷하죠. 이 부분에서는. 근데 일체업에서는 이제 한영외고 것이 훨씬 더 까다롭다 하는 거예요. 그 한영외고는 보통 선생님이 출제를 하려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은
문제 변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3월 7일 날, 3월 7일이니까는 오늘이 10일이니까 2, 3일 전이죠. 3월 7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시행했던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가지고 아니라 한 문제만 제가 변형을 일부러 했어요. 그 샘플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2학년들이 봤던 그 모의고사 지문을 살펴봤더니 쉬운 형태나 어려운 형태나 해가지고 출제 가치가 있는 거는 그 지문 전체에서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문제를 한 50문제 정도를 만들면은 거의 다 커버가 되는 정도더라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체여부 이런 거 뺀 거예요. 안내문, 도표 이런 거 그냥 버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형 이제 그 출제 가치가 있는 부분.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3월 7일 날 봤던 문제 중에서 30번 문제예요. 30번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했는데 여기서 변형도 제가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맞춘 게 아니라 대원외고 스타일이나 그러니까 대원이란다. 한영외고 스타일이나 그 경기고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봤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유형으로 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쉬우니까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알고 이제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없이 그냥 갑니다. 원래 문제가 이거예요. 원래 문제가 이제 밑줄 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이제 원문제 30번의 내용이에요. 30번의 내용인데 그 답이 이 내용이 이제 원래 문제의 답이고요. 설명 없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변형을 한 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건데 가능하면은 그 전체를 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A라고 보이는 것이 지문 하나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그냥 일반 문제 1번하고 서술형으로 그 3개를 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서술형이라는 것은 그 동일한 형태인데, 동일한 지문인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낼 수 있다 하는 걸 3가지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빈칸이 들어갈 내용. 그래서 위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에 대해서 빈칸으로 제가 하나를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이제 의미가 이건데 제가 서술형 1로 해가지고, 우리말 문맥 의미가 되도록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빈칸을 완성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형태에서는 이거를 먼저 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먼저 줬죠. 그리고 단어를 지금 다 준 것도, 아닌 건가? 생각이 잘 안 나네.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건에서 이제, 그러니까 조건은 필요시 한 단어를 추가하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한 단어를 추가하라고 그 한 정도. 그러니까 단어를 다 줬다는 얘기죠. 결국은 단어 하나 정도를 추가하는, 하는 것만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서 해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서술형 1번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때 강조 구문을 이용해서 전체를 다시 배열하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이때 강조 구문을 써서 한 번 더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서술형을 낼 때는 장문형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장문형으로 했을 때 이 장문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여기서 출제 의도는 뭐냐면 장문형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문법을 다시 가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서술형이라고 해서 특정 지문을 어떤 식으로 바꾸시게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 구문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강조 구문을 쓰지 말고 그럼 이때 강조 구문을 썼던 것을 다시 강조 구문이 아닌 걸로 변경시키시오. 그럼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시문 전체에서 장문을 낸다든가 하면은 이 부분 말고는 낼 데가 없어요. 다른 데서 낸다 치면은 선생님도 문제가 있거니와.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3번, 4번을 다시 이제 또 한 번 다른 문제로 출제를 했다 하는 거죠. 똑같은 지문에서. 여기서는 지금 어휘로 이제 갔는데 여기 빈칸이 지금 하나가 이제 또 있는 거고. 그래서 3번은 어휘 문제로 가고 4번은 이걸로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문제를 봐봅시다. 문제를 어떻게 갔는가? 위 글의 흐름상 밑줄 친 부분에 어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이제 이게 1, 2, 3, 4, 5고요.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 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왜 주제 제목 같은 건 없냐 그럴지 모르는데 주제 제목은 이 빈칸 문제를 여러분이 맞추게 될 때는 주제 제목이 다 녹아나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다 그런다면은 저는 안 만든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좀 더 고급 문제 형태로 출제를 해서 저급 문제 유형이 커버가 된다 그런다면 그건 저는 쓸데없이 그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좀 더 가보죠. 그럼 또 이제 또 문제를 또 이제 한 번 더 지문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5번에서 이제 어법 문제를 하나 또 내고 서술형 어법으로 또 내고 서술형 어휘로 또 내고 지금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변화를 줬겠죠, 제가. 그래 놓고는 가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이게 이제 그 대원 외고 스타일도 아니 대원이란다. 한영 외고 스타일도 그리고 그 경기고 스타일도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만 그러니까 1, 2, 3, 4, 5 해가지고 하나만 고르게 하는 게 일반적인 수능에서 스타일 1이면은 강남권이나 이제 좀 상위권 학교들에서 같은 경우 이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믹스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법으로 일단 하나를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서술형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그 경기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위 문제의 답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틀린 거 3개를 이제 고른 거죠. 원래는 4개 해놓고 막 했다가 제가 나중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3개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호를 여기다 쓰고,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하나가 여기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리고 틀린 부분이 뭐냐? 틀린 부분을 쓰고 옳은 꼴로 고쳐 써라.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이도로 보자면 이것도 고난도가 되는데, 그죠? 이거 중고난도죠. 중고난도인데 이렇게 되면 고난도가 돼요. 그죠? 고난도가 된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뭐가 돼? 깨지든가. 그죠? 그 배점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런 형태들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휘 문제가 또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휘도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경기고에서 좀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주 좋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그 경기고 유형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를 이렇게 준 상태죠. 정의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를 주고 이거는 없는 겁니다. 이 빈칸 여기에 이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써 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처럼 서술형이 별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유사한 형태를 어떻게 한다? 그냥 본문이 시험지 본문이 있을 때 여기에서 1, 2, 3 해가지고 그냥 뭐 7번까지도 있고 8번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준 상태에서 뭐 A, B, C, D 이거를 1, 2, 3, 4, 5 해놓고 여기에 써 넣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방식이나 이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달리했을 뿐이지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꼴들을 이제 역시 이제 풀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서술형 이제 5번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방식은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꼴로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금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지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유형이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참고로 그 한영외고나 경기고 스타일에 좀 더 맞는 유형을 출제를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전에 봤던 그 30번 지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좀 더 다양한 각도로 보여줄 수 있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변형 문제들 맛보기. 경기고하고 한영외고하고가 또 책이 같아요. 한영외고하고 책이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저는 부교재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부교재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파악이 되면은 그 부교재 작업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교재 작업은 첫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시간에서는 우선 제가 이제 준비될 부분이 이 교과서 부분하고 모의고사 변형 이제 들어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경기고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 한영외고는 이제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건 파악되면 그냥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렇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교과서를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거죠. 여기는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일반 고등학교의 변형 방식에 대한 얘기는 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영외고하고 경기고하고의 유형에 적절하게 제가 변형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의 유형하고 유형에 맞춰서 본다 치면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여기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가 만들 때는 일반 고등학교 유형으로 만들 때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과거의 문제를 한 2개만, 2회분 정도만 보면은 그 분석이고 뭐고 하는 건 다 끝나요. 자, 일단 그 뒤에 그 사례들 해가지고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통으로 보여준 거예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왜 너무 길어가지고, 길어서,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길게 별로 안 내요. 딱 부분 잘라서 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한용외고나 이 경기고 스타일에서는 그 잘라서 내기보다는 길게 거의 그 동시에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참고로 이 경기고를 보면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그 문제를 3개를 봤어요. 작년 거, 그러니까는 2017년 거하고 2018년 거를 봤는데 2017년 거는 좀 짧았어요. 시험지가 빈 공간도 좀 많고. 근데 2018년으로 딱 가면서 이 학습 부담이랄까, 이게 30% 이상이 갑자기 증가해버려요. 시험지가 빡빡해지면서 갑자기 어휘 문제하고 문법 문제가 확 그냥 늘어나면서 이러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 여기는 제가 설명을 안 할 텐데, 이 밑에 지금 표시가 지금 100% 다 됐냐 그러면 그러질 않아요. 뭐냐 하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이나 그러니까는 그 심경과 관련된 어휘들이 무척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무척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은 일부 뺐어요. 그러니까 양치기식 문제를 출제하고 싶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면은, 그럼 불안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불안하지 않게 제가 준비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여기에 제가 A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A, B, C로 일단 3개로 나눠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문은 이렇고, 표시가 막 여러 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출제하기도 하고, 이 부분만 또 별도로 출제하기도 하고, 뭐 이제 다양한 방식을 일단 취해 놨어요. 그럼 밑으로 가서 봐보죠. 그러니까 이 파트라고 하는 전체 이제 일과 내용인데, 여기서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밑줄친 어휘 쓰임이, 그죠? 단어의 어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를 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느껴지는 내용은, 그런데 이건 속담 이제 하고 이제 연결을 시킨 거고요. C 단락에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B 단락 얘기를 한 거고, 여기도 B 단락에서만 B 단락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A 단락 첫 번째 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였고, C 단락에 밑줄 친 AH, A부터 그러니까는 A, B, C, D, E, F, G, H. 그럼 항목이 지금 8개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경기고나 대원외고 스타일이니까. 대원이란다. 한영외고. 제가 옛날에 그때도 대원이 아니구나. 대일외고생들을 한 10명이 하다 보니까 그쪽이 좀 더 익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영외고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데, 제가 이제 가르칠 때 대상인데, 미안한데, 오해는 마세요. 그래서 이제 어법 중 옳지 않은 것들로 짝지어진 것은, 이래놨죠. 그럼 이것도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옳지 않은 것들을 옳게 고치시오. 이게 또 하나의 꼴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꼴이었는데, 윗글의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추론 포함이라는 걸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용외고 스타일이래요. 추론 포함 그래죠. 실제로 언급은 안 됐는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까지를 포함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체 여부가 어차피 두 학교다 한글로 내는 경우는 거의 안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바뀌면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D 단락에서 이것의 이유에 해당하는 한 단어를 B 단락에서, 그러니까 D 단락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를 B 단락에서 한 단어로 찾아 쓰시오 얘기고, 칸을 이제 띄었어야 되는데 이건 서술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라 부분에 있는, 이게 다를 이제 해놓고 라 부분에 이 빈칸에 여기에 단어를 써 넣으시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어휘 문제 넣기 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한영외고가 이런 스타일이 되게 좀 이제 많은 편입니다. 자, 뒤로 가봅니다. 이게 이제 소수령으로 제가 이제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면으로 가서 이제 다른 형태의 문제를 좀 제가 만든 겁니다. 다른 형태의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게 그냥 일반 문제 5번이죠. 그러니까 위 B와 C 단락의 기역, 미음 중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쉬운 형태예요. 쉬운 형태인데 안 내면은 또 서운해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놓은 겁니다.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건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는 거.
죽이는 것은 딱 하나가 아주 되게 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해석함에 따라서 잘못 해석해버리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C에서는 아래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이, 이것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낼 수도 있고,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을 내도 똑같이 이제 그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제 서술형 3번으로는 B의 기억, C의 니은, 뭐 이제 그 각 항목마다 이제 해놓은 거죠. 이렇게 각각 아래처럼 정의할 때 빈칸에 들어갈 각 단어들을 주어진 철자로 시작해서 쓰시오. 이게 이제 그 대원이 아니라 한영외고도 이제 이런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그 경기고에서도 이 꼴이 있다 하는 거니까, 조금 그 단어 문제하고 어법 문제들을 아주 다양하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깨질 텐데, 다양하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는 그 다양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유사한 형태들이 일단 그 두 학교가 이제 겹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꼴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본문 안에다가 이걸 그냥 집어 넣어버리는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 완성된 문장을 준 상태에서 이 정에 해당하는 것을 써 넣으시오 하는 게 앞에서 봤던 이제 그 꼴이었고요. 그 꼴이었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4번에서 윗글에 D달락의 밑줄 친 A, E 중에서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고 틀린 부분은 모두 고치시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표시를 하라 하는 거죠. A, E 중에서 옳지 않은 것만 별표를 해라. 별표를 해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이러겠죠. 그 모양만 바꿔놨지 앞에서 봤던 거하고 지금 똑같은 그 구조예요. 그리고 윗글에 대한 아래의 서술 중에서 일치하는 것들로 짝지으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일치하는 건 하나 이러면 좋아요.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대원외고 것은 이제 제가 작년에 문제를 만들었어요. 대원외고 거를. 대원외고에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꼴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한영외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원외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어느 게 맞을지.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은 그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고 나면은 다른 문제도 좀 더 이해가 선생님이 다른 문제를 낸다 할지라도 좀 걸릴 수 있도록 좀 저는 한다고 좀 한 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문의 종류라든가 내용이 얼마나 막 섬세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한계가 있긴 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전체 다를 그 일치 여부 문제로 장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치 여부로 넣기 좋은 지문이 있고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많은 것을 원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또 가보죠. 또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장문 형태를 얘기를 한 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뒤로 가봅니다. 뒤로 가서 어떻게 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에 이어질 순서로 지금 낸 거야. 글이 이어질 순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 부분이니까 좀 전에 봤던 장문 형태. 물론 여기는 이제 길게 더 내려오는데 제가 편의상 칸을 좀 짧게 했어요. 또 원래는 2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준 상태에서 장문을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에서는 아래 단어들만 사용해라. 주어진 단어만. 근데, 이건 특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그 경기고 같은 경우는 몇 단어로 쓰시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아래 밑줄 친 5단어.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들은 밑줄 친 이 5개 단어는 필요하면은 형태를 변경하되 가능한 한 짧은 형태로 표현해라. 가능하면 짧은 형태로 표현하라는 쪽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물론 짧게 표현 안 하면 감점 0.5점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써놓으면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데는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달리 쓸 수도 있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나 비동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다 생략한다든가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압축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인 거죠. 8번에서 위 글에 이제 D달락 아래에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 이건 문sab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sab이 이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차피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 경우 보면은 들어갈 연결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한영외고나 경기고나 보면은 이런 것들을
3개로 극한하지 않아요. 3개, 4개 뭐 다 이제 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해놓은 거고. 그리고 위 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파악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이것도 이제 사실상 내용은 일치 여부 내용이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치 여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는 한영외고보다는 대원외고 쪽이 이제 좀 더 이런 방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1, 2, 3, 4, 5로 전에 해놨는데 굳이 1, 2, 3, 4, 5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은 항목으로 늘려버리면서 가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그럼 다 끝났겠느냐? 그럼 그렇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게 좀 더 쉬운 형태의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게 뭐 단어를 다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방식을 아주 싫어해요. 그 빈칸 그냥 무조건 근거 없는 곳에 빈칸 뚫어놓고 다 외우게 하고 이 방식은 아주 여러분들의 뇌만 혹사시키면서 실제 영양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서 한 것 외에 어법으로 좀 다룰만 한 것들이 또 있다. 그런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쪽에서 어휘를 냈다든가 이쪽에서 어법을 냈다든가 그러는데 이제 한영외고원 경기고건 간에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출제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같은 경우는 좀 표시된 게 좀 덜 하잖아요. 그죠? 이쪽은 좀 더 많고 그랬을 때 앞에서 한정된 문제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그리고 다 다루려면 막 복잡해져 가지고 그죠?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해서 어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그냥 A, B 선택형 형태로 제가 이렇게 준다 하는 거죠. 물론 선택형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단어를 준 상태에서 옳은 꼴로 여러분이 고쳐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죠. 뭐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데면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가령 이런 데면은 그냥 단어 하나만, 동사 하나만 딱 줘놓고 동사 원형을 줘놓고 옳게 고치시오. 이것도 이제 한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다 문제에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표시를 제가 해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럼 이거 어법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법 말고 어휘도 가치가 좀 덜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휘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의미가 반대되는 경우나 모양이 좀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좀 훈련을 하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make fun of 이랬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로 고치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거는 이제 make fun of라는 것을 앞에 문제에서는 다른 단어 한 단어로 제가 고쳐서 출제 그러니까는 한 항목으로 포함시켜 놓은 게 있어요. 한 항목으로.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유사한 것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한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물론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 반이어가 되건 아니면은 모양상으로 좀 헷갈리는 게 되건 뭐 이런 것들이 일부를 넣은 겁니다. 일부를 이제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어휘까지가 커버가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이제 이 부분까지 해서 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겠죠. 그럼 각각의 모든 지문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주느냐. 근데 해준다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거를 알아요. 뭘 아냐면은 도표 문제라든가 신경 분위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는 이제 아니까. 그걸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내는 것은 쓸데없는 양치기용은 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세화고인가 몇 년 전에 학습을 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고1, 2를 별로 안 하는데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고3 수업을 하는데 들어온 거예요. 반포에서. 고3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들어와서 나는 니네 내신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EBS 교재를 그냥 수업으로 나가지 니한테 맞춰서 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한 명인데.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모의고사를 이런 식으로 출제도 이런 식으로 100%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모의고사 전체 지문하고 이제 그 학교 부교재를 쓰는데 전체 지문 한 60개 정도랄까? 모의고사
해당하는 거 한 60개 정도. 그래서 수업 시간이 안 맞아서 걔네 교과서를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교과서 있잖아요. 1, 2, 3가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거를 제가 그 학원 수업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그냥 제 사무실에 촬영을 해버렸어요.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게 했어요. 제가 보게 하고 또 이제 그 모의고사는 어떻게 했냐면 모의고사 일부 하고 그 학교 이제 부교재 뭐 몇십 문제였더라? 한 4, 50문제 문항 됐나?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해석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물어보면 너 이거 해석 되지? 그러니까 해석이야 당연히 되죠. 그 학생도 저한테 미안해야 돼. 왜냐면은 지네 학교 그 언니 오빠들이 시험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내신 해달라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혼자 그러면 해결을 하고 해석은 되니까 그럼 내가 표시한 거 문법 우명은 문법 여기서처럼 그냥 제가 표시만 해줬어요. 그리고 빈칸은 이게 빈칸, 연결어는 이거, 그리고 문sab은 이거, 그리고 이거 속담이 이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쫙쫙쫙쫙 표시를 해줬어요. 표시를 해주고 나서 그 시험을 봤습니다. 뭐 농담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이 거짓말이라고 할까 봐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반포에 지영어학원이라고 있어요. 터미널 바로 지나서 저기 현충원 가기 전에 지영어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학생이 평상시에 60 몇 점 나오던 학생이에요. 60 몇 점 나오던 학생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수업은 실제로 하질 않았어요. 두 번 수업을 했나 그래요. 저는 그냥 강의를 그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 네가 들어라였고 시험지는 이거를 표시한 거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 88점인가 92점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난리가 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시험지를 제가 표시를 해서 준다고 줬는데 거기에서 2장이 빠진 거예요. 2장이 빠졌다는 얘기는 12문제 정도인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12문제? 8문제?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 내용을 제가 넘겨주는 과정에서 못 주는 거란 얘기죠. 그럼 그것까지 다 줬다 그런다면 이 학생이 몇 점이 나왔을 것이냐. 95점은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애석하다. 하지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운이 좀 있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특정 학교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하고 저하고 같은 경우. 근데 그 학교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때가 세화고인지 세화여고인지 모르겠네. 자유령 이제 사립고라고 하는 게 자사고라고 하고 하여튼 그쪽이 세다고 이제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 스타일은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한영외고나 경기고하고 스타일이 같지는 않았던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랬을 때면 그 학생이 그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으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낸다 했을 때 그 모든 유형은 거의 다 정답 적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못 맞겠다 그러면 제 블로그에 가서 여러분이 과거에 수능 EBS 변형 적중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보다 느낄 수 있는 게 이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강 적중 1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대부분은 과장이다 하는 거. 그 과장인 내용 자체들이 제 블로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분들을 다시 좀 소환을 해서 계속 학생들한테 거짓말 할 건지 좀 물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00%를 문제로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느낄 것이고 그거는 결과가 얘기를 해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볼 때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는 유명한 이제 대치동에서 유명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꺼려지겠지만은 이번에 저를 택해서 오는 학생이다 하면은 복 받았다라고 그냥 자신 있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상이고 부교재가 정해지면은 일부 부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하든가 할 텐데 이제 그때쯤에는 촬영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시작해버린 상태에서 학생들이 더 올 상황이 아닌데 그 시점에서까지는 제가 이제 이 짓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쪽에 한영외고나 경기고 학생 같은 경우는 부교재 자료를 가능하면 저한테 좀 빨리 넘겨주세요. 그럴수록
조금 더 내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저한테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가 아니에요. 이번 학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아닌 선생님을 찾으러 가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장담을 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대치동 시대인재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뭐 특목 반이 있고 고1, 2 반이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올려놓은 데다가 제가 이제 표시를 별도로 자막으로 그 전화번호를 넣어놓든가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